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우리가 마약 중독이 무섭다라고 하지만 가장 무서운 중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코틴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코카인 중독, 대마초 중독 다 보면은 하루에 몇 번씩 여러 번 할 수 있는 종류의 약물이 아니잖아요. 니코틴의 경우에는 이 강도보다 빈도가 높은 거죠. 한 시간에도 여러 번 이 니코틴을 뇌에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의존성이 가장 높은 종류의 약물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가 더 중요하겠죠. 제가 담배를 끊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금연보조제 니코레트에서 제작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뇌는 우리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좋은 것들을 계속 하도록 만들고 싶어 해요. 이것을 뇌 안에 보상회로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섭취하면 나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무언가를 먹었을 때 기분이 좋고 맛있다, 와 이거 또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도파민이 분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뇌는 이걸 기억해서 강화학습이라는 게 생겨나서 여러 음식 중에서 제일 달달하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생기게 되죠. 근데 중독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중독이냐? 반복적으로 이 강화학습이 일어나게 되면 이 물질이 아니면 다른 음식에 대해서는 전혀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아. 이러한 형태로 뇌가 변해버리면 중독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일단 뇌가 중독 상태가 되면 뇌 자체의 보상 시스템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의 의지만으로 끊거나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상 네트워크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 분비량 자체가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로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자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도파민 분비량이 15%, 20% 정도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 뇌 전체가 도파민 분비를 적게 하는 뇌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담배가 들어오니까 기분 좋다, 안정이 되고 집중이 되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하게 됐지만 일단 중독 상태가 되게 되면은 내가 이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담배를 하는 게 아니라 담배가 안 들어오면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무서운 게 처음에는 좋아서 했지만 나중에는 안 하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라도 기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약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됐다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진짜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병원에서 알코올을 투여해줘요. 왜냐하면 알코올 투여 안 하고는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인 중독, 아편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용량을 줄이는 형태로 내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거지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섭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마약에 비해서 알코올이나 니코틴에 대해서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물질이 담배, 니코틴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00명의 사람들이 나 끊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중에 50명이 끊기까지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린지를 물질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카인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년이라고 하고요. 대마초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6년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시간이 16년. 그런데요, 담배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무려 30년이라고 합니다. 70%의 사람들이 담배 끊어야지 라고 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피게 된다라고 해요. 알코올 중독, 코카인 중독, 대마초 중독 다 보면은 하루에 몇 번씩 여러 번 할 수 있는 종류의 약물이 아니잖아요. 니코틴의 경우에는 이 강도보다 빈도가 높은 거죠. 한 시간에도 여러 번 이 니코틴을 뇌에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려운 중독성이 높은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담배 끊기가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서도 내가 담배 끊기가 가장 어려워지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니코틴 중독의 시작 시점이 청소년기다 이러면은 끊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담배를 14세부터 피기 시작해서 니코틴 중독이 일찍부터 일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두엽 쪽에 회질이 줄어들어 있어서 남들보다 좋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자기 제어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기가 더 어렵고,
다른 마약을 시작할 확률도 더 높고, 그리고 살면서 나에게 해가 되는 여러 종류의 행동들을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이 효과는 연초담배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담배를 통해서 니코틴 중독이 됐어도 똑같이 일어나는 효과라는 겁니다. 참고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관련형과 액상형으로 나뉘는데, 관련형의 경우에는 니코틴 함유량이나 타르 함유량이 그냥 연초담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액상형으로 내가 담배를 핀다라고 해서 폐에 해로운 물질들이 안 들어온다라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액상형의 경우에도 똑같이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가 더 중요하겠죠. 박사님은 담배 어떻게 끊었습니까? 정말 여러 번 시도했다가 끊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번에 끊은 게 아니라, 나 끊는 거 쉽지 뭐, 언제든 마음만 먹어 끊어 라고 하고서는 끊고 몇 달 있다가 한개비 피고 다시 돌아오고, 진짜 길게 갔을 때는 6개월, 1년까지도 참았는데, 한 번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흡연을 하게 되면 다시 리셋됐던 경험을 저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어떤 종류의 자비도 없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가 국룰이기는 해요.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한 후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흡연 욕구뿐만 아니라 식욕 증가, 분노, 불안, 우울 같은 여러 종류의 증상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처음 일주일만 잘 버티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금연 첫 주에 금연을 잘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12개월이 지났을 때 장기 금연 성공률이 9배 이상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금연에 성공하고 싶다, 담배는 꼭 끊고 싶다, 그러면은 첫 주를 잘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반복적으로 담배를 폈고 이미 니코틴 중독이 일어나서 내 뇌 안에 도파민 네트워크, 아세틸콜린 네트워크가 다 바뀌었고 내 뇌 안에 이미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의지만으로 끊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는 의약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데요. 니코틴 대체제와 같은 종류의 의약품들이 나와 있고, 이걸 통해서 니코틴 중독을 끊어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니코틴 대체제를 1차 금연 보조치료제로 권고하고 있기도 해요. 흡연자의 혈중 니코틴 레벨은 하루 종일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흡연을 할 경우에 수초 안에 혈중 니코틴 레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코틴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보상효과, 만족감을 주게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니코틴 레벨이 떨어지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흡연을 다시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흡연 욕구가 올라올 때 담배에 들어있는 다른 유해 물질 없이 소량의 치료용 니코틴만을 전달해서 흡연자의 흡연 갈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NRT, 금연 보조제의 역할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금연 보조제는 껌의 형태가 있고 패치의 형태가 있는데, 니코틴 패치의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쭉 니코틴을 공급해줘서 흡연자의 전반적인 금단 증상을 줄여줘요. 급격하게 치솟는 흡연 갈망의 순간에는 니코틴 껌을 씹어서 흡연 욕구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대표적인 니코틴 대체제 중에 하나인 니코레트에서 제작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니코레트는 금연껌, 패치 두 가지의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 껌처럼 씹으시면 안 됩니다.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올바른 사용법을 지켜야 니코틴 중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을 의지만으로는 이겨내기 힘들다, 이 상태가 되었다면 니코틴 대체제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을 이겨내는 방법,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본질로 돌아가는 건데요. 중독의 본질이 뭔가요? 내가 특정 물질, 특정 행위가 아니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변화해버린 상태가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파민이 특정 물질이나 행위로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분비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중독을 끊는 것, 여기에만 주로 포커스를 하는데요. 저는 이때 동시에 다른 종류의 즐거움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보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거나 내가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운동 중독, 러닝 중독, 수용 중독, 이러한 종류의 중독은 나쁜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고 삶의 즐거움들을 회복해 나가자, 이러한 것들을 방법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저도 예전에 담배를 폈었는데 지금은 끊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알레르기성 천식이 있어서 원래 호흡기가 좀 약한 편인데 담배를 20대 때 피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폐활량이 줄어들고 숨이 찬 일들이 많고 나의 운동 능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건강 때문에 담배를 끊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담배를 끊는 순간 사람들은 독한 놈이다 라고 욕을 하잖아요.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나 담배 끊은 사람이야.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다라고 하고 못 해내지만 나는 한다면 하는 거고, 나는 결국 이것을 해내고 말았어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셋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독자고 나는 끊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야의 프레임이 아니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이걸 이겨내면 다른 걸 하는 데 있어서도 힘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생각으로 금연에 도전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쉽지 않을수록 내가 해냈을 때 뇌에서의 도파민 분비량과 내가 느끼게 되는 즐거움, 뿌듯함, 행복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담배로, 니코틴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보다 그것을 끊어서 얻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